거울아, 이제 누가 제일 아름답지? 7명의 광부가 오두막 안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각자의 머리에는 곡괭이가 박혀 있었고 깊이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건 한 번에, 어떤 건 여러 번 내리쳐야 했던 모양입니다. 바닥은 검붉게 얼룩져 있었고 벽에는 손자국이 흘러내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22살의 여자가 피로 얼룩진 잠옷차림으로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설. 그녀는 담담하게 사과를 깎고 있었고 붉은 껍질이 나선형으로 벗겨져 내렸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능숙한 솜씨였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키스로 깨어났다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피로 깨어났어.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면서 아름다운 아침이 펼쳐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습니다. 동화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오두막 앞만 빼면. 그녀의 옆에는 또 하나의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남자였고 왕실 문장이 새겨진 검이 그의 손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백설은 깎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한 소리가 고요한 오두막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녀는 천천히 씹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어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왕자님. 그녀가 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만은 진짜였나 봐요. 하지만 늦었어요. 9월 백설공주는 4년 전에 죽었거든요. 바람이 불어열린 문을 흔들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신음 같기도 했습니다. 백설은 일어났습니다. 사과심을 바닥에 내던지고 곡괭이를 하나 뽑아들었습니다. 피가 손잡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성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그녀가 거울 조각을 주워들면서 그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지만 그 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오라 가오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누가 제일 아름답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울은 그저 텅 빈 눈을 비춰줄 뿐이었습니다. 백설은 오두막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화는 끝났습니다.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건 거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루시엔 왕비는 매일 아침 똑같은 질문을 했고 거울은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왕비님이십니다. 하지만 어느 날 대답이 바뀌었습니다. 백설공주이십니다. 그날 밤 14살의 백설은 사냥꾼에게 끌려 숲으로 갔습니다. 공주님, 용서하십시오. 사냥꾼은 칼을 들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백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습니다. 계모님이 시키셨나요? 사냥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백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루시에는 자신보다 아름다운 존재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왕국에서 여자의 가치는 오직 아름다움으로만 측정되었고 루시에는 그 왕자를 절대 내어주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가십시오. 사냥꾼이 칼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깊은 숲으로 가서 절대 돌아오지 마십시오. 돌아오시면 다음엔 제가 아닐 겁니다.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백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어둠 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깊고 어두웠으며 차가웠습니다. 백설은 달리고 넘어지고 일어나서 다시 달렸습니다. 가시덤불이 드레스를 찢었고 발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밤이 깊어지면서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백설은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떨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리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흔들리는 노란 불빛이었습니다. 백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뜻이었습니다. 백설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문이 열렸습니다. 커다란 남자가 서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했고 검게 그을린 피부에 거친 손을 가진 광부였습니다. 그는 백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구냐?
저는 길을 잃었어요. 백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남자는 고개를 돌려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여자애 하나 왔다. 발소리가 들리더니 1명, 2명, 3명씩 7명의 남자가 문가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광부였습니다. 더럽고 거칠고 피곤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설을 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몇 살이나 됐어? 14살이요. 14살. 수염난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어리네. 다른 남자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 쓸모가 많아질 텐데. 백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저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들어와. 수염난 남자가 비켜서자 백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은 좁았고 7명의 남자가 살기엔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고 싶으면 일을 해야 해. 수염난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가 리더인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그를 검은 수염이라고 불렀습니다. 요리, 청소, 빨래, 우리 시중을 들면 재워주지. 백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얼어 죽거나 짐승에게 잡아먹힐 테니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착하네. 검은 수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기 구석에 빈 방이 있어. 거기서 자. 백설은 구석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지붕이 있고 벽이 있어 추위를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몸을 누였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피로가 밀려오면서 눈이 감겼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각, 방문이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바깥에서 백설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문을 잠갔어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지. 밤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검은 수염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아침이 되면 열어줄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백설은 문의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둥근 달. 마치 거울처럼. 백설은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떨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오두막이 성보다 더 어두운 감옥이 될 거라는 것을. 4년이 흘렀습니다. 18살이 된 백설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거울이 있었다면 거울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녀가 아름답다고. 위험할 만큼. 광부들도 알았습니다. 첫 번째로 온 건 검은 수염이었습니다. 백설이 18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는데 그는 술에 취한 채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린 게 아니라 발로 찼습니다. 문 열어. 백설은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왜요? 이유가 필요해? 문이 열렸습니다. 잠금 장치는 언제나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검은 수염이 들어오면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넌 우리가 4년 동안 먹여 살렸어. 그가 말했습니다. 이젠 값을 치를 때야. 백설은 뒤로 물러났고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싫으면 나가도 돼. 지금 당장. 검은 수염이 비웃었습니다. 한겨울밤에 숲으로 나가봐. 아침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검은 수염이 백설을 번쩍 들어서 작은 침대에 던졌습니다. 그날 밤 백설공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태어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며 웃었습니다. 광부들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말 잘 듣는 계집애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부엌칼을 쥘 때마다 목을 찌를 각도를 계산한다는 것을. 그들이 잠들 때마다 숨소리를 세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약했고 아직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배웠습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기억했습니다. 검은 수염. 술을 마시면 무력해지는데 3병째부터 비틀거립니다.
4병째엔 쓰러집니다. 잠들면 코를 골고 깨우기 어렵습니다. 붉은 코, 아지명 인간이라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하지만 밤 10시 이후엔 깊이 잠듭니다. 잠꼬대를 합니다. 엄마! 라고 중얼거립니다. 약점, 비쩍 마른 놈, 독버섯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작년에 잘못 먹고 사흘간 앓았습니다. 오두막 뒤편에 독버섯이 자랍니다. 기억해둘 것, 회색머리, 가장 나이가 많고 무릎이 안 좋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신음하며 느리고 힘이 약합니다. 금리, 욕심이 많아서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배신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용할 수 있을지도. 죽은 깨, 겁이 많아서 천둥이 치면 떱니다. 어릴 때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점, 애꾸눈, 가장 위험한 자입니다. 말이 없고 표정이 없으며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백설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기며 밤마다 반복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그들이 그녀의 방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녀는 순종하며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나는지, 어떻게 하면 덜 아픈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만족하는지.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더러운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낮에는 식모였고 밤에는 그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만큼은 자유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계획했습니다. 복수를. 어느 봄날 저녁, 백설은 뒤편 숲에서 독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작고 하얀 버섯으로 예쁘게 생겼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몇 개를 따서 치마에 숨기고 오두막으로 돌아와 지하실 구석에 말렸습니다. 뭐하냐? 비쩍 마른 놈이 물었습니다. 약초요. 감기에 좋대요. 백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겨울에 쓸 수 있게 말려두는 거예요. 착하네. 비쩍 마른 놈이 비웃었습니다. 우릴 위해서? 당신들이 건강해야 저도 편하잖아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백설이 순종적이고 겁이 많고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백설은 이미 순수하지 않았고 겁도 없었으며 절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지하실로 내려가 독버섯을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했습니다. 7명, 7개의 그릇, 7번의 복수. 조금만 더. 그녀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하지만 기다림은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들 중 누군가가 왔고 매일 밤 그녀는 이를 악물었으며 매일 밤 순수함이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거울이 있었다면 거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가 제일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네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백설은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살고 싶었고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면서 차갑고 둥근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백설은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달은 알까요? 이 오두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 아름다운 달은 신경이나 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들에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백설은 창을 닫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곡괭이를 휘둘렀습니다. 1번, 2번, 7번. 피가 튀었고 비명이 울렸으며 꿈속에서 그녀는 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침인지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것. 봄이 왔습니다. 숲에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백설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광부들의 옷으로 땀과 흙으로 범벅된 옷이었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빨래를 털어줄에 걸었습니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설은 고개를 들었는데 오두막 앞에 말 한 마리가 멈춰 섰습니다. 탄 사람은 젊은 남자로 화려한 옷에 잘 관리된 말과 허리에 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자가 말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사냥 중 길을 잃었습니다. 잠시 물 한 모금만 얻을 수 있을까요? 백설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남자도 그녀를 바라보다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설공주 아닙니까? 심장이 멎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백설공주. 그녀는 그 이름을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듣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누구세요? 그녀가 작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웃 왕국의 세자, 에드윈입니다. 남자가, 아니 왕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8년 전 당신이 실종되었을 때 수색대에 참여했습니다. 초상화를 여러 번 봤습니다. 틀림없어요. 당신이 백설공주입니다. 백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에요. 착각이세요. 아닙니다. 에드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왕녀입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오두막에서. 그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더러운 오두막과 널려있는 술병들, 알렛줄에 걸린 남자 옷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혹시 잡혀있는 겁니까? 백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어라 대답해야 할까요? 잡혀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슬은 보이지 않습니다. 감옥은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오두막 문이 열리면서 검은 수염이 나왔습니다. 다른 광부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7명, 누구냐? 검은 수염이 물었습니다. 이웃 왕국의 세자, 에드윈입니다. 왕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왕국의 공주입니다. 8년 전 실종된 백설공주. 당장 그녀를 보내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광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과 혼란, 그리고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공주라고? 붉은 코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계집애가? 그렇습니다. 에드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녀를 넘기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을 벌하지 않겠습니다. 검은 수염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녀를 감금하고. 감금? 검은 수염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8년 동안 먹여 살렸어. 옷 입혔어. 지붕 아래 재웠어. 감금이 아니라 구해준 거지. 거짓말입니다. 에드윈이 외쳤습니다. 그녀의 눈을 보십시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백설은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자가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동화 같았습니다. 왕자가 공주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동화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주든 뭐든 금리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거야. 8년이나 투자했어. 돌려줄 수 없지. 투자? 에드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대답은 없었지만 광부들의 비웃음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에드윈은 검을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그녀를 보내십시오. 안 돼. 검은 수염이 곡괭이를 들었고 다른 광부들도 각자의 도구를 들었습니다. 곡괭이, 삽, 도끼, 7대1. 그럼 어쩔 수 없군요. 에드윈이 말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자는 용맹했고 검술은 뛰어났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 죽은 개의 팔을 베었고 두 번째로 회색머리의 다리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7은 너무 많았습니다. 곡괭이가 날아오자 에드윈이 피했습니다. 삽이 옆구리를 쳤고 그는 비틀거렸습니다. 도끼가 어깨를 스쳤고 피가 흘렀습니다. 공주님, 에드윈이 외쳤습니다. 도망치십시오. 백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모든 걸 지켜보았습니다. 왕자가 싸우고 피를 흘리고 무릎을 꿇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뛰쳐나가 소리라도 질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았으니까요. 구원자는 없다는 것을, 동화 속 왕자는 허상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건 용맹한 자가 아니라 비겁하게라도 숨는 자라는 것을. 에드윈이 쓰러졌습니다. 검은 수염의 곡괭이가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공주님, 에드윈의 마지막 말이었는데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광부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떡하지? 붉은 코가 물었습니다. 왕자를 죽였어.
이웃 왕국 세자를 묻어버려. 검은 수염이 말했습니다. 깊이, 아무도 모르게. 그들은 시신을 질질 끌고 숲으로 갔습니다. 백설은 창가에 그대로 서서 피 웅덩이만 남은 오두막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녀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만은 진짜였나 봐요. 하지만 늦었어요. 구할 백설공주는 이미 죽었거든요. 그날 밤 백설은 결심했습니다. 끝날 때가 왔다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그녀는 지하실로 내려가 말려둔 독버섯을 꺼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7명을 위한 이제 시작이야. 그녀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고 심장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백설공주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복수하는 여자뿐이었습니다. 백설은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매일 저녁 스튜를 끓였습니다. 감자, 당근, 고기. 그리고 아주 조금의 독버섯을 가루로 빼다서 눈에 띄지 않게 넣었습니다. 맛있네. 광부들이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특별한데?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백설이 웃으며 대답했는데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신경 썼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죽이지 않고 약하게만 만들 수 있는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속이 좀 안 좋네. 붉은 코가 투덜거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기운이 없어. 회색 머리가 신음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뭔가 잘못 먹은 것 같아. 금리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몸이 떨려. 죽은 깨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상하다. 다들 아픈 것 같은데. 비쩍 마른 놈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엿새가 지났습니다. 혹시 전염병인가? 애꾸 눈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들은 모두 약해져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느렸고 힘이 빠졌으며 잠을 많이 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백설은 곡괭이를 손에 쥐었는데 무겁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이 오두막에서 청소할 때마다 봤던 도구였습니다. 이제 다른 용도로 쓸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수염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술병이 침대 옆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백설은 침대 옆에 서서 곡괭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18살의 밤을 위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내리쳤습니다. 한 번. 검은 수염의 눈이 번쩍 떠졌고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두 번째 타격이 더 빨랐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백설은 다음 방으로 갔습니다. 붉은 코는 약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둘. 회색 머리는 신음하며 깨어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셋. 금리는 돈을 세다 잠든 채였고 동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죽은 깨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5. 비쩍 마른 놈은 도망치려 했지만 문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6. 애꾸는 가장 위험한 자. 그는 깨어 있었고 칼을 들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독이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7. 끝났습니다. 백설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곡괭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7구의 시신이 오두막에 널브러져 있었고 각자의 머리에는 곡괭이가 박혀 있었습니다. 백설은 숨을 몰아쉬며 피로 얼룩진 잠옷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수염의 시신 위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사과를 하나 가져와 칼로 깎기 시작했는데 붉은 껍질이 나선형으로 벗겨졌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키스로 깨어났다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피로 깨어났어.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면서 아름다운 아침이 펼쳐졌습니다. 백설은 깎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한 소리. 씹고 삼키고 달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오두막을 둘러보았습니다. 8년 동안의 감옥이 이제 무덤이 되었습니다. 숲 저편, 왕자가 묻힌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광부들이 대충 파묻은 얕은 무덤이었습니다. 백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왕자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만은 진짜였나 봐요. 진짜 구하러 온 거였죠. 하지만 늦었어요. 구할 백설공주는 4년 전에 죽었거든요. 바람이 불면서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덕분에 끝낼 용기가 생겼으니까. 백설은 일어나 왕자의 옷에서 왕실 문장을 떼어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될 겁니다. 그녀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거울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백설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드레스로 광부들이 마을에서 훔쳐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얼굴을 닦고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공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 손으로 7명을 죽였다는 것을. 백설은 오두막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으로 가야 했습니다. 루시엔을 만나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한 그 여자를.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적을 상대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설은 몰랐습니다. 루시엔이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덫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백설은 하녀로 변장했다. 누추한 옷, 더러운 얼굴, 고개를 숙인 자세로 성의 뒷문으로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8년 만의 성이었다. 변한 게 없었다. 화려한 복도, 아름다운 정원, 웃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백설은 이제 알았다. 이 모든 아름다움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루시엔의 방을 찾았다. 왕비의 방으로 문 앞에 근위병이 서 있었다. 백설은 기다렸다. 밤이 깊어지길, 교대 시간이 오길, 자정이 되었을 때 근위병이 졸고 있었다. 백설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어두웠지만 탁자 위에 포도주 잔이 놓여 있었다. 루시엔은 매일 밤 포도주를 마신 후 잠들었다. 백설은 기억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독가루를 꺼냈다. 남은 독버섯으로 만든 것이었다. 포도주 잔에 털어 넣으려는 순간 네가 돌아올 줄 알았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백설은 얼어붙었다. 램프에 불이 켜지면서 루시엔이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었다. 백설, 루시엔이 미소 지었다. 8년 만이구나. 백설은 독가루를 쥔 손을 뒤로 숨겼다. 어떻게 알았냐고? 루시엔이 일어나며 말했다. 숲속 오두막에서 7구의 시신이 발견됐어. 머리에 곡괭이가 박힌 채. 그리고 왕자 하나가 묻혀 있더군. 이웃 왕국 세자. 너 말고 누가 그럴 수 있겠니? 침묵이 흘렀다. 네 눈빛이 변했구나. 루시엔이 백설에게 다가왔다. 이제 나와 같아졌어. 닥쳐. 백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날 숲으로 보냈잖아. 당신이 모든 걸 시작했어. 맞아. 루시엔이 인정했다. 나 때문이지. 하지만 네가 선택한 것도 있어. 살아남기 위해 뭐든 했지. 몸을 팔고 사람을 죽이고.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바로 너고. 아니야. 아니라고. 루시엔이 웃었다. 거울을 봐. 네 안에 뭐가 남았는지. 백설은 대답하지 못했다. 루시엔이 손뼉을 치자 문이 열렸다. 근위병들이 들어왔다. 6명. 잡아라. 근위병들이 백설을 붙잡았고 그녀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왕은 어디 있어? 백설이 소리쳤다. 아버지는? 죽었어. 루시엔이 담담하게 말했다. 작년 겨울에 병으로. 지금은 내가 섭정이야. 왕국을 다스리지. 거짓말. 진실이야. 그리고 네가 살아 돌아오면 골칫거리가 될 거라는 것도 진실이지. 왕이 계승권자니까. 루시엔이 백설의 턱을 잡았다. 하지만 걱정 마. 조용히 처리할 테니까. 백설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다. 깊고 어두운 곳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비명을 질러도 들리지 않는 곳이었다. 사슬이 채워졌다. 손목에, 발목에 차가운 쇠로 벗어날 수 없는 속박이었다. 여기서 썩어. 근위병이 말하고 문을 잠갔다. 어둠이 내렸다. 백설은 벽에 기댔다. 온몸이 아팠고 끌려오면서 맞았으며 옷이 찢어졌고 피가 흘렀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녀가 생각했다. 복수도 못하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살아남았다.
4년 동안. 지금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문이 열리면서 간수장이 빵 한 조각과 물을 가져왔다. 백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간수장은 중년 남자로 거칠게 생겼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백설을 볼 때마다 먹어. 그가 빵을 내밀었다. 백설은 받지 않고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속삭였다.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간수장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왕비님 명령이야. 도와주시면. 백설이 한 걸음 다가가면서 사슬이 찰랑거렸다. 뭐든 드릴게요. 간수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면서 그의 시선이 백설의 찢어진 옷과 드러난 어깨, 피 묻은 얼굴을 훑었다. 뭐든? 백설이 웃었다. 아름다운 미소였지만 텅 빈 미소였다. 뭐든요. 밤이 되자 간수장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빵과 물이 아니었습니다. 백설은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처음으로 그녀의 사슬을 스스로 풀었습니다. 마음의 사슬을. 그가 준 것은 자유가 아니라 잠시 동안의 거짓된 만족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살아남았습니다. 석 달이 걸렸다. 석 달 동안 백설은 간수장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역겨웠고 더러웠지만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간수장은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백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에, 그녀의 거짓 속삭임에 사랑해요. 백설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는 믿었다. 어느 날 밤 간수장이 열쇠를 가져왔다. 도망가자. 그가 말했다. 함께. 고마워요. 백설이 웃었다. 사슬이 풀렸다. 자유였다. 간수장이 그녀를 끌어안으려 하자 백설은 그의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 목에 꽂았다.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갈 순 없어요. 간수장은 바닥에 쓰러졌고 피가 흘렀으며 눈빛엔 배신감이 가득했다. 백설은 그의 옷을 벗겨 입었다. 근위병 복장으로 갈아입고 얼굴에 흙을 묻혔다. 성을 빠져나가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달렸다. 국경까지. 쉬지 않고 이틀 후 백설은 이웃 왕국에 도착했다. 에드윈 왕자가 있던 나라였지만 왕자는 이미 죽었다. 그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백설은 여관에 몸을 숨기고 머리를 자르고 이름을 바꿨다. 더 이상 백설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일을 시작하고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만나며 정보를 수집했다. 힘을 키웠다. 밤마다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기다려 루시엔. 내가 돌아갈게. 더 강해져서, 더 잔인해져서.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백설공주는 죽었다. 흑설 여왕이 태어났다. 그리고 동화는 거짓말이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다.